올 상반기 고점을 모르고 질주하던 엔터주였는데요. 연일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고공행진했지만 최근에는 기간 조정을 좀 거쳤습니다. 오늘은 하이브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좀 반등을 했는데요. 하이브 상반기 음반 판매량이 말씀드렸다시피 2,200만 장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앨범 판매량이 1년 동안 2천만 장이었는데 그걸 반년 만에 뛰어넘은 거죠. 하이브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주가도 내일 반등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두 분의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하이브 실적 보면은 영업이익이 조금 준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앞으로 주가는 반등을 이어갈까요? 물론 하나의 변수는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블랙핑크의 재계약, 그리고 SM에서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신인 아이돌 그룹이 나오고 있는 만큼, 물론 하이브는 이미 뉴진스나 르세라핌이나 또 최근에 보이투, 넥스트던가 젊은 아이돌 그룹도 나왔었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은 어떻게 보면 하이브보다는 SM이나 다른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에게 호재는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멀티 레이블에 대한 성공의 안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이제 빠르게 다른 이번 SM 말고 SM은 물론 향후에 멀티 레이블로 간다고는 하지만은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새로운 다른 레이블에 있는 가수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빠른 2,200만 장에 대한 기록을 좀 달성을 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선도주자의 역할이 SM이나 이제 그런 YG에 대한 흐름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SM은 이제 NCT 재계약이 완료가 거의 된 상태로 알고 있고 새로운 그룹이 나오고 있고, 물론 YG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재계약에 대한 좀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흐름이 하반기에도 계속 꾸준하게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전반적인 엔터 산업에 대한 부분, 사실 상반기에 기대했던 부분이 안 나온 게 하나가 있었던 게 중국에서의 콘서트입니다. 물론 이번에 하반기에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결국 엔터주들이 계속 더 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언제 중국에서 콘서트가 열리느냐가 좀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중국에서 콘서트가 열리게 되면 실제로 이 엔터사들의 밸류에서 20% 이상에 대한 목표치를 상향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시장에서는 여기는 이미 밸류는 어느 정도 감안을 안 하고 지금 밸류를 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으나, 하지만 이런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만큼은 엔터사들이 계속 꾸준하게 저는 매수세로 좀 일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는 두 분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포스코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시총이 85조 원을 돌파를 했고 작년 말 대비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리튬으로 또 한 번 주가 레벨업 할 수 있을까요? 이 종목도 나뉘어졌습니다. 차장님, 이 종목도 X를 두셨는데 포스코홀딩스도 뭔가 말씀하신 그 쇼스퀴즈가 들어온 종목 아닌가요? 좀 시장이 좀 과하게 쏠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있어서, 사실은 지난주에 대표이사께서 IR을 통해서 추가적인 포스코에 대한 큰 그림을 향후 5년, 10년, 15년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좀 반응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주가가 신고가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주가를 좀 편승을 해서 수급적으로 좀 따라가는 모습들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7% 가까이 반등을 보였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여기서 따라가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견을 드렸고요.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근에 포스코 삼형제죠. 포스코 인터라든지 포스코 DX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아마 이런 삼형제가 코스닥의 에코프로와 같은 모습들을 좀 이어간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기반이 되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 개발이라든지 해외 머터리얼 쪽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격 측정이라든지 향후에 대한 이제 LFP라고 하는 인산철에 대한 부분까지 좀 반영이 되는 그림으로 간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주가는 좋은 그림으로 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3, 4일 동안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부담이 돼서 개인적인 의견은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예스, 노로 나뉘어졌고요. 다음 종목도 나뉘어질지 삼성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수급이 붙고 강하게 시세를 내주더니 오늘은 급등하면서 전고점을 바로 돌파했습니다. 조금은 답답했던 삼성전기 주가인데요. 주가 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은 예스를 두셨어요. 오늘 엑스맨일까 싶었는데 예스를 또 주셨네요. 리포트에서 목표가를 21만 원까지 또 보더라고요. 삼성전기 오늘 반등이 나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리포트에 관련된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앞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메타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2년 전에 이제 메타 CEO가 삼성전기 쪽에 1조 투자를 하면서 향후 이제 CPU 쪽에 관련된 특히 기판 쪽에 관련된 투자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였고 MLCC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의 뭐 쌀이라고 할 정도로 적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수요가 견인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기반영되는 모습들로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비상장이긴 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도 일정 부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차량용에 대한 수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견인이 되면서 아마 MLCC에 대한 부분들, 특히 후공정 기판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견인이 되고 향후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최근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 11월 기점으로 그런 거래량을 좀 갱신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뭐 윗꼬리 달고 주가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조금 더 이격을 줄이는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추가적으로 HBM 관련된 후공정에 관련된 종목들을 찾는다라고 하면 대형주 중심에서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좀 기관들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는 눌림목이 나올 때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는 충분히 유효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두 분 다 예스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짚어드렸고요.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익을 잘 내주시는 분들만 리뷰를 해드리는 영광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다행히 두 분 다 수익을 잘 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하나오션이 네. 65% 수익이거든요.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차익 실현하는 전략 유효할까요? 아니요, 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물론 최근에 리포트들 이제 대부분 하향 리포트가 한 2개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울산 호위급 이제 수주를 도척을 일단 받았습니다. 한 8,000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사실 지금 조선 업종들 같은 경우가 물론 다들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오션이 유독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은 사실 저는 봤을 때 사실 스토리가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오션의 하나그룹에 이제 인수되는 부분 그리고 HSD 엔진의 인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선박 엔진에 대한 시너지 효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폴란드 정상회담 통해 가지고 이런 잠수정에 대한 기대 물론 최근에 하나 시스템도 오르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지만은 이런 방산에 대한 프리미엄 그리고 마지막으로 MSCI 편입까지 사실 조선업황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오션만큼 이렇게 스토리가 이쁘게 나오는 회사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지금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하나는 끝났고 이제 남은 거는 하반기에 카타르 에너지에 대한 수주입니다. 지금 남은 2차 수주 같은 경우가 총 40척이 남아 있고 하나오션에 대한 한 10척 정도의 이제 물량이 좀 좀 수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MSCI가 8월에 중순쯤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유동 비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MSCI에 대한 편입이 좀 유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2020년도에 한번 편출이 됐었고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1.8%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수급적으로 아까 쇼트 스퀴즈 얘기하셨지만은 수급적으로 계속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하나오션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만큼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5만 원도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가격대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화오션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조금 더 기대도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차장님도 지난달 말에 공략했던 솔브레인이 최근에 시장에 좀 밀렸는데도 수익권이거든요. 3분기에도 뭐 실적 턴어라운드 한다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조금 더 지켜봐도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제 솔브레인 회장님께서 이제 증여 상속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주가 재평가 구간에서 뭐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 수급 관련된 부분으로 좀 긍정적인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2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정상화가 반영이 되고 소재 부분에 대한 매출, 특히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부분들 매출 같은 경우가 이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만 원대 중후반에서는 충분히 30만 원대 중반까지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로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긍정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도 리뷰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공략주 바로 보도록 하죠. 네, 오늘 DI동일 그리고 시노펙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시노펙스 어떤 기업일까요? 원래는 본업이 필터 이제 업체이긴 한데 하지만은 지금 매출 비중의 90%가 이런 FPCB 관련 업체입니다.
이제 뭐 올해 중국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출하량이 적어도 전년대보다는 이제 점차 나아지는 이제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의 이제 FPCB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5G 스마트폰도 기대를 하고는 있으나 7월 26일 날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일단은 이런 고가에 대한 폴더폰은 삼성전자에만 일단은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갤럭시 폴더폰이 올해 전망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마진도 많이 남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일반 스마트폰보다 이런 폴더블폰과 같은 고부가 가치 이제 프리미엄 이제 핸드폰 자체가 마진도 높고 그만큼 단가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막에도 나왔다시피 물론 지금 전장용에 대한 FPCB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건데 차 한 대당 들어가는 이제 PCB가 스마트폰에 들어간 것보다 10배가 더 비쌉니다. 그만큼 오히려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크고 지금은 현대차 그룹에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양쪽으로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추후에 이런 해외 완성차 업체들에게 이런 전장용 배터리 팩에 들어가는 이제 FPCB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하가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쪽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이 내년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이제 필터는 이제 이쪽에서는 반도체 필터도 하고 있고 바이오케미컬 필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올해 연말에 이제 이런 CMP 관련 승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혈액투수 필터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런 수처리 필터나 혈액투수 필터에 관련된 실적도 감안한다고 봤을 때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부터 살아나는 이 기미가 좀 보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시장에서 좀 크게 먹힐 수 있는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PCB뿐만 아니라 뭔가 제약바이오까지 안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가격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차로 5,0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로 목표가 5,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 3,0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노펙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차장님의 종목은 DI 동일입니다. 2차 전지 기업이죠? 아마 회사 이름을 들으면 되게 생소하신 것 같은데 동일 방직이라고 하시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1964년에 상장이 됐던 회사고 동일 방직을 기준으로 그 전에 상장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6개 기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장 기준으로는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 것 같고요. 이제 아마 상표명으로 봤을 때 라코스테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 라코스테를 만들었던 동일드 박내라고 하는 기업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요. 국내 최대의 알루미늄 박 제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2차 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코일, 이제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좀 이끌어가는데 증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2분기부터 충분히 기반영되는 주가 흐름들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얘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방직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인천이라든지 그리고 신사동 쪽 그리고 성남 쪽에 갖고 있는 땅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6,500억인데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땅에 대한 가치만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한 4,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청산 가격 근처에 있는 시총 기준이고요. 근데 주가가 그럼 왜 이렇게 못 갔냐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드 박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라코스테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동일 방직에 대한 의류 제조 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2019년 이때 아마 이제 재무회계 쪽에서 좀 빠지는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졌던 아쉬움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수화시키면서 최근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큰 변화는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리스크적인 부분보다는 국내 최대의 이제 알루미늄 호일을 제조하는 업체이고 양극재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에는 과거 롯데 알루미늄이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허가받지 않은 알루미늄 코일을 제공했다라고 해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레퍼런스는 LG 엔솔과 삼성 SDI를 중심으로는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산 재평가 그리고 알루미늄 호일에 대한 수요 부분까지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6,500억 정도면 충분히 시총 기준으로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라고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선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노펙스 그리고 DI 동일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렇게 수익을 잘 내주고 계시는 두 분의 공략주 앞으로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설명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상경 차장 그리고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